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손정민 씨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자, 지금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의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손정민 씨의 아버지 이 손현 씨는 왜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이 휴대폰이 느닷없이 등장했는지, 이 습득 경위는 어떻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손정민 씨 사건의 스모킹건, 물적 이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이 손정민 씨 사건은 급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이 A 씨의 휴대폰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상식적인,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자님 말씀만 해왔다면 이번에는 물증이 확실하게 하나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손정민 씨 친구의 핸드폰 최소한 보름 이상, 어쩌면 20일 정도 이 한강공원 환경미화원들의 사물함 속에 있다가 뒤늦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환경미화원의 이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서초경찰서는 이 환경미화원 B씨를 최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손정민 씨 사건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 남아있는 디지털 흔적들을 본다면 과연 지금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행적이 끊겨있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초경찰서는 이 휴대폰, 손정민 친구 A씨의 휴대폰을 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는 한편 이와 별도로 이 휴대폰의 유전자 혈흔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혈흔의 감식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휴대폰에 혈흔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없다면 혈흔 감식을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눈에는 안 보이는 혈흔을 감식 의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전자 혈흔 감식 의뢰가 디지털 포렌식만큼이나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 이 전화기를 공원,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주워 최소한 2주 넘게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습득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 최면 수사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현재 법 최면 수사를 실시했다고 방금 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공원에 있는 잔디밭 어딘가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5월 10일에서 15일이면 당시 그 서초경찰서가 뭐 해경의 도움까지 받아서 대대적으로 이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휴대폰 수색 작전을 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 발견했는데 환경미화원 B씨 역시 이렇게 세상이 난리가 났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것도 바로 이 구역입니다. 이 한강공원 이 구역의 반포구역의 환경감시원인데 왜 휴대폰을 주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B씨 동료들에 따르면 B씨는 당시 휴대폰을 습득해 환경미화원 사무실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때 바로 이 공원관리센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사물함에 넣어 놓았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B씨, 환경미화원 B씨는 자기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에 이 A씨의 휴대폰을 넣어놓고 이를 한동안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침 그 직후 B씨가 팔등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이 동료 C씨는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B씨가 해당 휴대폰의 존재를 다시 떠올린 건 31점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경미화원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습득해 공원 안내센터에 가져다 주는 걸 보고 기억이 이제서야 났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름 이상, 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 잔디밭에서 주웠다면 그 당시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왜 발견했다고 신고하지 않고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뒤늦게 동료가 휴대폰을 주어서 안내센터에 맡기는 걸 보고 가져다 주는 걸 보고 기억이 났다? 아무튼 이 부분은 수사가 좀 더 보강서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C씨는 이 준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공원이 있는 잔디밭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경찰에게 관련 사안을 아는 대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B씨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사물함에서 해당 휴대폰을 찾아서 이 안내센터에 전달했다. 경찰서가 아니라 안내센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의미 납니다. 그러니까 옷장이 아니라 사물함이었던 셈입니다. 자, 다른 언론과는 별도로 SBS만이 이 환경미화원 B씨가 옷장에 남겨놨다가 보관했다가 뒤늦게 이 안내센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왜 근데 다른 언론들은 S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장에서 이 휴대폰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도 경찰이 이 SBS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옷장은 아니긴 했습니다. 사물함입니다. 그렇지만 옷장이나 사물함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개인 사물함이니까 옷 같은 걸 넣어놓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내복으로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전에는 개인 사물, 옷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사물함인 것입니다. 자, 왜 휴대폰을 여기 맡겼습니까? 혹시 휴대폰이 탐나서? 아무튼 굉장히 의문이 증폭됩니다. 어떤 경우 이 환경미화원의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은 이 휴대폰이 발견됨에 따라 이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만 반대로 왜 최소한 보름 이상 이 휴대폰을 사물함 속에 넣어놨는가는 정말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자,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한강공원 반포 안내센터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센터 관계자는 30일 B씨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주웠다며 휴대폰을 가져왔다. 기종이 언론에 보도된 A씨의 휴대전화 기종과 같아 바로 경찰에 알렸다. 지금 이 반포 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이 손정민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언론들이 뭐 경찰이 늘 와서 물어보고 탐문하고 뭐 수색하고 난리가 났는데 환경미화원만 몰랐다는 것도 참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팠다는 건 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병가를 냈습니까? 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업무로 복귀하면 함께 휴대전화 발견 경위 등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경찰은 환경미화원 B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체면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강공원에 있는 폐쇄회로 CCTV 영상도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20일 사이만 분석하면 되겠군요. 또 A씨 휴대전화는 물론 B씨의 것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는 이와 별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및 혈흔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